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요구사항 5번까지 같이 해봤어요. 수정이랑 삭제고요. 요거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배열에서 어레이 리스트로 바꿨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해야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일일이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배열의 한계,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삭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저장하고 싶을 때 100개로 딱 고정해 놓으면 100개 이상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유연하지 못한 이런 배열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가 귀찮으니까 자바가 아주 잘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가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을, 배열 알고리즘을 사용하려면 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걸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어레이 리스트를 적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번호를 새로 우리가 인덱스, 그러니까 게시물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번호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저장소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데이터, 그러니까 게시물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마다 게시물 번호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3번이었던 게 막 4번이 되기도 하고 2번이 되기도 하고 그죠? 삭제가 되면은 한 칸씩 밀려 올라가니까 3번이었던 게시물이 2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게시물 번호를 기억하고 특정 게시물 번호로 그 게시물에 뭔가를 했을 때 게시물이 바뀌게 되면은 그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댓글을 만들 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댓글 같은 경우가 게시물에 이제 예속되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1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있고 뭐 2번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있는데 2번에다 게시물 댓글 달았는데 2번이 1번이 돼요. 그러면은 댓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인덱스로 번호를 표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물에 번호를 아예 부여를 했죠. 그래서 게시물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3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어요. 제목, 내용, 번호. 자, 그래서 출력을 할 때도 이제 넘버스에서 새로 꺼내가지고 출력을 하죠. 자, 그리고 메서드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기능이 여러 번 쓰일 때 반복해서 적지 않기 위해 메서드로 만들고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메서드가 이 메인 메서드에서 기존에 이 하나의 메서드에서 다 실행을 하다가 이 코드만 따로 뺀 거죠. 자, 얘가 분리가 되면서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저장소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죠. 분리가 되니까. 왜냐면 메서드들은 다 자기 자신 거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남의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얘가 접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넣어주죠. 그걸 우리가 인자, 그리고 받아주는 걸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메인이 가지고 있는 넘버스와 타이틀이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print articles라는 메서드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리스트 필요한 경우 여기, 그리고 수정이 완료된 이후, 그리고 삭제가 완료된 이후 한 번씩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이 뭐가 있냐면 게시물 검색 기능이 있거든요. 자, 요걸 하기 전에 요거 한번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메서드라는 걸 통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재활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업데이트 이쪽에 반복문으로 넘버를 찾죠. 이제 그죠? 우리가 이 게시물 찾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기존엔 그냥 인덱스를 가지고 찾았었는데 지금은 이 번호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인덱스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추가 삭제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번호가 몇 번째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입력한 번호가 3번 게시물인데 3번 게시물은 0번 인덱스에 있을 수도 있고 1번 인덱스에 있을 수도 있고 2번 인덱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추가 삭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바뀌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를 0부터 해가지고 1씩 증가시키면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보는 거죠. 꺼내서 타겟이랑 맞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걸 찾으면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이 넘버스 이런 게 만약에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저장소가 나중에 바꿀 거거든요, 저희가. 구조화를 통해서 바꿀 건데, 자, 당장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넘버스 변수가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요. 저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할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넘버스가 아니라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articles라는 걸로 바뀐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만 바꿔주면 안 되죠.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저장소를 뒤지는 거니까. 일을 두 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는 역시 따로 빼는 게 좋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거는 게시물 번호로 게시물 찾기. 요거랑 여기서 쓰이고요. 그리고 이 게시물 찾는 거, 게시물 번호로 게시물 찾는 게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쓰일 거거든요. 그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또 이 코드를 작성하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아예 메서드로 하나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메서드를 또 하나 제작을 할게요. 자, 요거는 저장소에서 특정 번호를 가진 게시물의 인덱스 찾기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이걸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니까. 얘도 쓰고 하니까. 자, 그럼 public static void. 자, 이름은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인덱스를 찾는 거잖아요. find index of 특정 번호 article by num.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명이나 변수명 지으실 때, 그러니까 메서드명이나 변수명 지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유추가 가능하도록 지어주시면 좋고요. 좀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딱 읽었을 때 찾는 거네, 인덱스 찾는 거네, 아티클의 인덱스 찾는 거네, 뭘로? 번호로. 이런 느낌으로 지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단어나 이런 게 여러 개 쓰여야 되잖아요. find랑 index는 단어가 구분이 되죠, 그죠? find라는 단어 다음에 index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가 바뀔 때 보통 대문자를 표현해서 구분을 좀 해줘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또는 find 다음에 index 그 index가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그럴 때 언더바를 통해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바뀔 때마다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단지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굉장히 이거 읽어보기가 힘듭니다. 다 소문자로 하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읽기가 힘들죠. 의미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문자로 구분하는 방법 또는 언더바로 구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에서는 보통 이 대문자로 바꾸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해요. 낙타 등처럼 대문자가 되면 올라가고 소문자가 되면 내려가고 해서 낙타 등처럼 생겼다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제가 번외로 드린 말씀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특정 번호로
인덱스 찾아주면 돼요. 폼은 돌려야죠. 자, 0부터 우리가 뒤져야 될 저장소, 일단은 넘버스죠. 일단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뒤져봐야 되는데 이 넘버스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겠죠. 이렇게 받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찾으면 돼요. 우리가 찾는 거는 특정 번호를 가진 게시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럼 넘버스에서 하나 꺼내 옵니다. get i 이렇게 하면은 0번부터 순서대로 다 꺼내 오겠죠. 얘랑 뭐랑 비교한다? 타겟 넘버. 자, 근데 타겟이라는 게 없죠. 타겟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받아주죠. 여기서도 여기서 받아주죠. 자, 그럼 이 번호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역시 이제 받아주면 되죠. 4개 변수로 받아주면 되죠.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똑같은 걸 찾아줄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주면 되냐면 특정 번호를 가진 인덱스 찾기잖아요. 그죠? 인덱스 찾아주면 돼요. 자, 근데 이 타겟 우리가 뭐 10번 게시물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타겟에 10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10번 게시물이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저장소에. 없으면은 그럼 인덱스를 뭘 줘야 되냐 이거예요. 자, 제가 인덱스라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서 특정 길이까지잖아요. 그죠? 0부터 시작하는 양수는 다 인덱스로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0이라고 알려줘 버리면 이건 인덱스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찾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못 찾았을 때는 아예 인덱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음수로 이렇게 넣는 편입니다. 음수는 인덱스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인덱스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뭐 없다라는 의미예요. 꼭 마이너스 1 아니라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0 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1이 제일 깔끔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0은 안 돼요. 0은 0으로서 첫 번째 인덱스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만들어 놓고 이 포문을 돌리다가 찾으면은 인덱스의 값을 바꿔주는 거죠. i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i번째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이너스 1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끝에 인덱스가 결정이 돼요. 그쵸? 우리가 찾는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찾는 게 발견이 되면 그때 i 위치 값이 인덱스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인덱스가 필요한 쪽이 어딥니까? 이거 인덱스 필요한 거 요거잖아요. 요거죠.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이 인덱스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지금 원래라면 이 업데이트 할 때 여기서 직접 찾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우리가 요거 하나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 메서드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다? 타겟을 입력받고 이 타겟을 이용해서 찾고 싶을 때, 저장소에서 찾고 싶을 때죠. 자, 그래서 찾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이미 있으니까 얘를 호출을 하면 되고요. 2개 넘겨줘야 돼요. 2개. 이 find index of article 얘가 일을 하려면 2개가 필요합니다. 넘버스라는 저장소와 찾고자 하는 번호 2개가 필요하죠. 넣어주시면 돼요. 넘버스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타겟. 이 넘버스는 뭐 요거고요. 우리가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고요. 그리고
타겟은 방금 입력받은 수정할 게시물 번호. 넘겨주면 이제 얘는 준비물이 다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일을 다 했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이 인덱스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특정 i번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폼은 이제 돌 필요 없죠. 얘가 다 찾아줬으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얘가 찾은 이 값이 역시 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인덱스라는 건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죠. 얘 거예요, 얘 거. 그러니까 이 인덱스 정보를 당연히 얘가 사용을 못합니다. 메인 함수가. 그죠? 자, 그래서 두 함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의 값을 넣어주려면 어떻게 한다? 4개 변수로 넣어줬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일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결과를 다시 얘한테 주고 싶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인덱스 값을. 그럴 때는 이 값을 자신을 호출한 쪽, 자신을 사용한 쪽, 여기에 필요하니까 얘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넘겨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return이라는 걸 씁니다. return이라는 걸 쓰면 이 값이 어디로 넘어간다? 이거를 사용한 쪽 있죠. 이 함수, 이 메서드를 호출한 쪽, 사용한 쪽, 이 기능이 필요해서, 그죠? 여기서 호출을 했잖아요. 그 이 시점에서 인덱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리턴을 하시면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통해서 자신이 호출된 쪽으로 넘길 수 있다. 여기. 그래서 이 값이 리턴 값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리턴 1이라고 하면 이렇게 함수를 어딨죠? 호출한 이 부분 있죠? 리턴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전체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타겟에다 다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얘가 리턴 값이 바뀌잖아요. 얘가 실행되면 리턴 값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인덱스 값을 얘가 찾아서 여기다 넣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뭐 리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리턴 1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건 1이 아니죠. 인덱스 값이죠. 이렇게 리턴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인덱스 값이 정확히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타겟 안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리턴을 하실 때 이 값이 지금 타겟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타겟은 int형 변수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얘가 지금 int 값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int 값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블이죠. 그래서 함수가 뭘 넘겨줄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정수를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열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자열이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렇게 남겠죠? 그럼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인트 변수에. 자,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이 값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값은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가 돌려주는 값이 있으면 이 함수 앞에 변수 앞에 타입 붙여주듯이 함수 앞에도 타입을 붙여줘야 돼요. 자료형을. 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리턴이 따로 없으면 보이드인데 이제 리턴을 하기로 했어요. 함수가 값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값을 주는지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int 다시요. 인덱스 int죠. 이렇게 int를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 있죠.
이 함수를 사용하는 쪽 어디입니까? 여기서는 무슨 값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고 알고 쓰면 돼요. 얘가 주는 건 int다 라고 쓰고 알고 쓰면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 함수는 int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이드라고 쓰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리턴 값이 있을 때 해당 리턴 값과 동일한 타입으로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메서드가 작업한 내용이 여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사용하면 되죠. 우리 언제?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찾는 거 여기도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i 대신 뭐 쓰면 되는 거예요? 타겟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쓰면 되고요. 자, 이게 무작정 실행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if 타겟이 마이너스 1인지만 따져주면 돼요.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니까. 그럼 이때 없는 게시물입니다. 한번 해주죠. 그렇지 않을 때 else죠. 이거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나머지 딜리트도 똑같습니다. 타겟을 입력 받았잖아요. 찾고자 하는 거. 이걸로 직접 찾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됐죠? 그럼 i를 모르는데요? i 모릅니다. 대신 이거 얘한테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얘한테 타겟을 넘겨주면 넘버스랑 같이 찾아주죠. 타겟에 다시 담으세요. 자,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 1인지만 따져주시고,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찾았다는 얘기니까 요거를 가지고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밖으로 뺄게요. 프린트 아티클스. 요걸 밖으로 빼면 없는 게시물이든 있는 게시물이든 무조건 한 번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봤냐면 메서드의 리턴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메서드가 여러 개 만들어져서요. 일을 하나 할 때 하나의 메서드가 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어떤 메서드가 하는 일이 필요해요. 메서드 호출을 하면서 두세 개의 메서드가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려면 협업할 때 친구 둘이서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뭐 부탁할 때 뭔가를 재료 같은 걸 좀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뭐 해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을 시키는 쪽에서 일을 하는 쪽에 주는 거를 인수, 매개변수 이렇게 받고요. 그럼 부탁한 쪽에서 부탁받은 쪽에서 일을 다 한 다음에 부탁한 쪽으로 다시 결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탁한 쪽에서 다시 또 일을 진행을 하죠. 그렇게 일을 부탁받은 쪽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야 결과 이렇게 나왔어 라고 보고하는 형식이 리턴이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좀 더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리턴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해보면서 리턴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같이 해볼게요. 하나만.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도 뭐 기능 구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메서드를 통해서 코드를 딱딱 떼어내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우리가 한 줄 한 줄 하나의 메서드에 다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떼서 메서드로 만들고, 또 이만큼 떼서 메서드로 만들고, 이만큼 떼서 메서드로 만들고, 이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필요하면은 여기다 A를 넣고요. 얘가 필요하면 B를 넣고, 얘가 필요하면 C를 넣고, 다시 A가 필요하면 또 A 넣고, 또 B가 필요하면 또 B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부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똑같은 코드는 우리가 재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게 뭐 메서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 코드들을 다 이렇게 덩어리, 부품처럼 만들고 끼워 넣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는 실질적인 코드가 거의 없죠. 여기는 실질적인 코드 없죠. 다 메서드 호출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잘 보이겠습니까? 구조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요. 코드를 구조화해서 구조 단위로 블럭 쌓듯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메서드를 코드 재활용 용도로만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구조화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싹 다 부품화해서 블럭 끼워 넣듯이 구조에다가 블럭만 끼워 넣듯이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구조가 좀 더 잘 보여요. 지금 이런 구조 기능이 add, 뭐 리스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면서 점점 더 많이 추가될 거거든요. 기능이 명령어가. 자, 그러면 이거 붙이는 것도 일입니다. 중괄호가 많아가지고 뭐 여기다 붙여야 되는지 여기다 붙여야 되는지 잘 안 보이고요. 이거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뭐 재활용 될 수도 있고요. 뭐 재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구조화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빨리 구조화를 하는 게 일이 적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기능 구현을 하실게요. 자, 요거 잘라서 이렇게 요 기능을 이제 우리가 메서드로 빼겠다 이거예요. 메서드의 이름은 add artic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빨간 줄 뜨죠. 이런 메서드가 없으니까.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dd article. 자, 요 밑에 우리가 새로운 메서드들을 계속 만들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게시물 추가 메서드 public static 일단 보이드로 하세요. 그러다가 여기 작성하시는데 리턴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add article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코드가 분리됐잖아요. 그럼 또 뭘 잃어버립니까? 넘버스, 타이틀스, 바디스 잃어버리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겠죠. 자, 해서 요 순서대로 한번 받아볼게요. 타이틀스, 바디스, 넘버스 4개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넘버스부터 받죠. 이렇게 받아주고요. 어레이 리스트. 자, 그리고 스트링에서 타이틀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
스트링 바디스 그리고 int 넘버 이렇게 4개를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SC. SC는 요 스캐너예요, 스캐너. 요거. 자, 여기 넥스트에서 입력받아주는 스캐너까지 코드로 분리가 됐으니까 요거까지 일단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세요. 일단 이렇게 SC라고 받아줄게요. 자, 이 5개를 넘겨받으면 얘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5개 누가 가지고 있다? 메인이 가지고 있죠?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add article을 사용할 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메인이. 넘버스 요거 타이틀스 자 그리고 바디스 그리고 요거 넘버 그리고 요 SC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넘겨줘야 이 add article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 그 어떤 코드도 없죠. 그냥 딱 메서드 하나만 있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또 업데이트 할 때 보면 얘도 넘버스가 타이틀스랑 바디스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뭡니까? 이거잖아요. 자, 요거 한번 얘도 꺼내서 잘라서 해볼게요. 메서드로 만들어 볼게요. 업데이트 아티클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 아티클을 당연히 여기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여기다가 업데이트 아티클을 만들어 볼게요. 업데이트 아티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업데이트 아티클은 필요한 게 있죠. 그러면 여기 각각 이렇게 좀 메서드마다 구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보기가 좋죠. 이거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는 부연 설명. 이게 어떤 메소드인지. 게시물. 특정 게시물을 특정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는. 이러면은 좀 보기가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업데이트 아티클 역시 코드가 분리됐잖아요. 메인으로부터. 그렇죠? 그럼 메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인이 넣어줘야 돼요. 또. 여기다 밀어 넣어줘야 됩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넘버스, 타이틀스, 바디스, SC. 그렇죠? 얘랑 비슷하죠? 일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벌써부터 좀 피곤해지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죠? 넣을 때마다, 만들 때마다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일을 못하니까. 자,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넘버는 필요 없고 요 4개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업데이트 아티클 호출을 할 때 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싹 넣어줘야 되는 거죠. SC까지. 자, 그럼 이제 좀 불편하죠. 코드를 분리할 때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메서드 안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메서드가 여러 개가 생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쓰고 있는 게 다 뭡니까? 똑같은 거 쓰고 있죠. 메인이 가지고 있는
이 넘버랑 타이틀 바디스를 계속 넘겨받아서 쓰잖아요. 매개 변수로. 요는 그거예요. 모든 메서드들이 다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메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얘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메인이라는 메서드가 지 혼자 이걸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못 쓰니까 얘가 계속 줘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공공재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메서드들이 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자,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내용들이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메인만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메서드들이 다 쓰게 하려면 메인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메인이 갖고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5개죠, 요 5개. 이 5개는 공공재여야 되겠죠, 그죠? 다른 메서드들도 다 쓰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밖으로 빼시는 거예요. 메인 밖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 5개는 메인이든 애드 아티클이든 업데이트 아티클이든 어떤 메서드들이든 간에 다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대신 이제 한 메서드에 소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땐 얘네들 앞에도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소속되지 않은 밖으로 나온 변수들은 일단 스태틱을 붙여주세요. 스태틱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해졌죠? 이게 밖으로 나오는 순간 빨간 줄 다 사라지고요. 자, 제가 이제 이걸 지워볼게요. 이제 넘겨받을 필요 없어요. 왜? 얘도 이 넘버스라든지 타이틀스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넘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여기도 넘겨받을 필요가 없어요. 타겟은 넘겨받아야 되죠. 타겟은 공유 자원이 없으니까. 대신 공유 자원으로 설정해 놓은 건 이제 다 넘겨받을 필요가 없다. 필요 없습니다. 역시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은 훨씬 편하죠, 그죠? 우리가 매개 변수를 일일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 천천히 바꿔보세요. 제가 코드를 올려드릴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넘겨주는 거 있죠. 싹 지워도 돼요. 자, 그리고 타겟은 넘겨야 됩니다. 타겟은 공유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넘버스는 지우고 타이틀스도 지우고 여기도 타이틀스 지우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좀 됐죠. 매개 변수 안 만들어도 돼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 말고 딜리트까지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제 요거 삭제를 해서 딜리트 아티클이라고 바꿔주고요. 여기서 public static void delete article 만들어주면 되죠. 하고 특정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거죠. 이렇게 부연 설명 하나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훨씬 깔끔한 코드가 됩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좀 더 구조가 한눈에 잘 보여요. 그렇죠? 이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만약에 내가 프린트 아티클이 궁금하다, 그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찾아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프린트 아티클이 어디 있나. 맨 밑에 있죠. 그래서 이 내용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함수는 단위 기능으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드를 작성할 때 메서드 하나에다가 1000줄짜리, 2000줄짜리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 고치면 5개 문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막 구조화를 잘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약간 경험이 많이 쌓여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가시면은 좀 더 빨리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더 좋은 게 프린트 아티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그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클립스 툴에서 링크를 제공해 주거든요. 컨트롤 누르시고 메서드 눌러보시면 바로 찾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엄청 편해요. 애드 아티클이 뭐지? 궁금하잖아요. 컨트롤 누르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코드의 구조를 바꿨어요. 저희가 기능을 새로 만들진 않았죠. 기능은 그대로인데 코드가 좀 더 깔끔하고 확장성 있게 바뀐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코드 리팩토링이라고 해요. 코드 리팩토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코드 리팩토링 하는데 돈과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회사들에서. 잘못 틀게 된 프로그램은 그만큼 시간과 돈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자, 물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따져보진 않을 거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코드 리팩토링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고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이제 저랑 같이 해보고 이렇게 구조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또 나머지 기능을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시 기능 구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